자, 여기 개념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하고요. 진행을 해보죠. 중복조합은 저번에 설명을 했으니까 문제만 보고요. 이항 정리 부분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n개 중에 몇 개를 뽑는 겁니까? r개를 뽑는 겁니다. 근데 중복을 허용하는 거죠. 칸막이 이론으로 우리는 이해를 했었고요. 공식도 저번 시간에 이해를 했습니다. 얘를 쓸 때 우리는 NHR이라고 했고 n개 중에 r개를 뽑는 겁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n개 그리고 칸막이는 하나가 적게 필요하니까 r-1개에서 그 중에 r개를 뽑는 거다. 또는 그 외의 것을 뽑는 거다라고 기억을 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1번 기명 투표하고 무기명 투표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표 한 명을 선출하는 선거에 2명의 후보가 출마하였다. 그 2명을 알렉스하고 밥이라고 합시다. 자, 6명의 유권자가 기명으로 투표를 해요. 6명의 유권자니까 그 사람이 모두 다르죠. 뭐 갑, 나씨, 다씨, 류씨, 미음, 민씨, 비읍, 밥씨. 네. 이렇게 투표를 하는데 기명으로 투표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투표하는 것이 다 달라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가 투표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얘가 투표할 수 있는 곳도 두 군데, 다 다른 겁니다. 기명 투표니까. 그래서 기명 투표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그냥 2의 몇 제곱, 6제곱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무기명 투표는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값을 병정할 때 이 6명이 전부 다 그냥 표의 개수인 동그라미로 바뀌는 거예요. 같은 구슬로 바뀌는 거예요. 같은 구슬을 서로 다른 바구니에다가 나누어 담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됐니? 그러면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내가 A하고 B 중에 누구를 선택했니? A. 넌 누구 선택했니? A. 나는 B. 나는 B. 나는 A. 나는 A 선택했어. 결국에는 A를 몇 번 선택했고 4개 선택했고 B를 몇 개 선택했어? 2개를 선택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A하고 B 중에 몇 개를 고르시오? 6개를 고르시오라는 말하고 같은 문제니까 얘는 2개 A, B 중에서 몇 개를 고르시오? 6개를 고르시오 라는 말하고 똑같고 얘를 칸막이를 생각한다면 A, B 칸막이에 대해서 하나가 필요하니까 7C 얼마? 1 또는 저 공식에 의하면 7C 얼마? 6으로 쓸 수가 있었네요. 됐어요? 이게 이제 기명투표하고 무기명투표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문제를 내셨고요. 자, 두 번째. 이번 문제에도 가볼게요. 자연수 순서쌍입니다. A, B, C는 자연수인데요. 3개를 다 더하면 11이 되어야 해요. 근데 이 중에 2개는 짝수이고 1개는 홀수입니다. 자, 얘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공식을 쓰려면 이렇게 쓰셔야 돼요. 짝수라고 하는 게 누가 짝수가 되는지 현재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AB가 짝수일 때, AC가 짝수일 때, BC가 짝수일 때 세 가지가 나올 테니까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만약에 A하고 B가 짝수라면은 그리고 C가 홀수라면은 그냥 식으로 풀 때 이렇게 푸는 겁니다. 짝수를 표현해야 됩니다. A를 표현을 해볼게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짝수니까 2A'이라고 표현해도 돼, 안 돼? 되겠지? 근데 이렇게 풀면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A는 누구부터 시작해야 돼요? 2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A' 얼마부터 시작해? 1부터 시작하는 거지? 근데 중복조합이라는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0부터 시작하게 만들어야 돼. 알겠니? 그래서 2A'이 아니라 2A'-2로 가야 돼요. 이거 이해되니? 2A'-2로 가야 A가 이제 0부터 플러스 2죠. 플러스 2. 플러스 2가 되어야 A가 0이 되면 2가 되고 1이 되면 4가 되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이해됐나요? 중복조합이라는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0부터 시작하는 정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됐니? 그러면 B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B는 그러면 2B'
플러스 2로 만들 수가 있겠고, C는 홀수니까 2C 프라임 만들어 놓고 0을 넣었을 때 1이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플러스 얼마? 1로 쓰면 되겠네요. 0을 만들었을 때 1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됐니? 0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씁니다. A 대신에 2A 프라임에 플러스 2라고 쓰시고, B 대신에 2B 프라임에 플러스 2라고 쓰고, C 대신에 2C 프라임에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되고요. 이 식이 얼마가 돼야 돼? 11이 돼야 돼. 정리하면 이 두 개에다가 1 하나 빼니까 총 5를 빼서 6이 될 것이고, 그럼 이게 2A 프라임, 2B 프라임, 2C 프라임이 되어서 결국에 A 프라임과 B 프라임과 C 프라임을 더한 게 얼마이다? 3이다. 그럼 공식을 쓸 수 있어요. 총 3개를 골라야 돼요. A, B, C 중에. 그치? 3개 중에서 3개를 골라야 하니까 공식을 쓰면 2개 더해서 1 빼고 그대로 3 쓰면 되니까 몇 개? 10개. 이게 이제 공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근데 얘를 주머니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곱하기 3까지 해야겠죠. 왜냐면은 이 경우를 만드는 게 3가지가 있으니까. 곱하기 3까지 해서 총 30까지입니다. 그럼 그림으로 풀어볼게요. 그림은 뭐냐면 여기에 내가 A 주머니, B 주머니, 호 주머니 3개를 만들어 놓고 구슬 몇 개를 집어넣는다 생각하면 되냐면 구슬을 11개 집어넣는다 생각하면 돼요. 됐니? 11개 집어넣는데 안 넣어도 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짝수 2부터 시작한 짝수니까 A, B가 짝수라면은 A, B에다가 안 넣어도 되는 상황 만들어야 되니까 2개를 넣어 놓고 C에는 하나를 넣고 시작하는 거예요. 안 넣어도 되는 상황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총 몇 개 썼어요? 5개 썼어요. 위에 C에서는 여기에는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를 미리 집어넣어서 5개를 뺐다는 것과 연결시킬 수 있어. 됐니? 이만큼이 남는데 그 다음에 여기 짝수가 들어가야 되고 홀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2개씩 집어넣으면 된단 말입니다. 2개씩 이렇게. 2개씩 집어넣으면 짝수 홀수가 유지가 되니까요. 이해하셨어요? 여기에 이제 뭐가 필요해요? A, B에 구별할 수 있는 칸막이 2개가 필요하겠죠. 5개 중에 칸막이의 자리 2개를 결정하는 방법과 똑같으니까 52개가 나올 거고 똑같이 10개가 나와. 근데 저렇게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짝수 홀수 구별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가 있으니까 30가지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혹시라도 정리할 게 있으면 정리하시고요. 정리할 걸 놓치시면은 영상을 보시면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을 이어서 가볼게요. 항의 개수 문제. 이 문제도
뭐 활용될 수 있는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 이게 왜 중복조합 문제인지 의미를 생각해야 돼. 항의 개수 구하는데 이게 왜 중복조합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이건 이거예요. 나에게 지금 7번의 선택의 기회가 있는데, 그 7번의 선택에서 내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X를 2번 선택하고, Y를 3번 선택하고요, Z를 2번 선택했다라면은, 이 항은 뭐가 되는 거냐면, X의 제곱에 Y의 세제곱에 Z의 제곱이 되는 거야. 물론 순서가 바뀌어도 되죠. XY, XY, 뭐 Y, ZZ 이렇게 뽑는다 하더라도 같은 항, 동류항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동류항은 하나 취급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에 내가 7개의 주머니에서 X를 몇 번 선택했고 Y를 몇 번 선택했고 Z를 몇 번 선택했는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X를 선택한 획수를 라지 X, Y를 선택한 획수를 라지 Y, Z를 선택한 획수를 라지 Z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이 친구의 합이 뭐가 되는? 7이 되는 것의 해의 개수하고 똑같게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얘를 이 경우에는 X 2개, Y 3개, Z 2개를 선택한 거니까 이것의 해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요 놈의 해와 똑같고 얘는 어떻게 됐습니까? 3개의 주머니에 구슬 몇 개를 집어넣어요? 7개를 집어넣는 것과 똑같은 거죠. 중복조합으로 표현하면 3개 중에서 7개를 뽑는 것과 똑같은 거고요. 3개의 바구니에다가 7개의 구슬을 넣는 것과 똑같고요. 됐어요? 선생님이 자꾸 두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고 공식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공식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으니까 두 가지를 다 해놓은 거고 두 가지는 다 유도리 있게 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를 바꿔서 가볼게요. 조금 더 발전시켜서 가보자. 저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3-1번 해볼게요.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5제곱 플러스 Y 더하기 Z 더하기 W의 5제곱에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해보세요. 자, 이 친구는 이제 고민해야 될 게 좀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기 항의 수는 우리가 3개 중에 5개를 고르는 거니까 3HO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고 여기 항의 개수도 마찬가지로 3HO라고 구할 수가 있는데 둘이 중복되는 게 발생하는지를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중복되는 게 발생하죠. 왜냐면은 여기에서 Y하고 Z만 가지고 항을 만들어버린 Y제곱, Z 세제곱은 여기서도 만들어지거든요. 이해되니? 그래서 그것만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이 친구를 막 전개하다 보면은 X 5제곱도 나오고, X의 4제곱에 Y도 나오고, X의 뭐 3제곱에 Y의 Z도 나오고, 뚜루룩 나올 텐데, 누구도 나오냐면, Y의 제곱에 Z 세제곱 같은 거, Y의 5제곱 같은 거, Y 곱하기 Z의 4제곱 같은 거 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친구도 전개하다 보면은 Y제곱, Z의 제곱, W 같은 거, Y, Z의 세제곱의 W 같은 것이 쭉 나오다가 누구도 나오냐면 얘 또한 마찬가지로 Y 2개, Z 3개, Y만 5개, Y 하나, Z 4개 다 만들어낼 수 있어. 오케이? W가 하나만 끼어 있으면 여기하고 중복될 일이 없어. X가 하나만 끼어 있으면 여기하고 중복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중복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Y하고 Z로만 만들어지는 아이들이 중복되는 아이들이야. 내 말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니까 가보자 이거지. 그러니까 X, Y, Z로 만들 수 있는 게 3H5개 됐니? 얘로 만들 수 있는 게 역시 3H5개가 되는데 중복되는 거 한 번씩 빼자 이거야. 중복되는 것은 Y하고 Z로만 만들 수 있는 게 중복돼. 오케이. Y하고 Z 두 개 중에 5개를 고르는 것만큼 중복되니까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차분하게 생각하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3-1번 문제도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하시고요. 자, 이항 정리는 설명을 이쪽은 지워도 되겠죠? 안 되나? 네, 온전하게 하나씩 이해하시면서 가야 응용력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학교 중간고사 일정 나온 학교 있나요? 확실히 안 본다고 했나요? 아직 학교에서는 안 됐죠? 네, 거의 좀 그 국가적 공문으로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3학년도 안 볼 가능성이 높은가 보네. 하하. 3학년 모의고사는 취소된 건 없어요. 다 보죠. 네. 진짜 너희들 시험보다 끝나겠다. 시험보다 끝나겠어. 사실 모의고사는 사실 맘만 먹으면 다 볼 수 있죠. 진짜 3학년은 시험 4월 달에 한 번 보고 5월 달에 보니? 하나는? 5월 달에 보고 5월 달에 중간고사를 안 보니까 그 6월 달 모의고사 있고 7월 달 모의고사 있고 8월 달은 이제 뒤지게 상기부 쓰느라고 바쁠 거고 9월 달 모의고사 있고 10월 달 모의고사 있고 11월 수능이 있고 12월부터 놀고 내가 뭐랄까 인생 얼마 살진 않았어요. 이제 한 27년 정도 산 것 같은데 27년 중에 가장 그 좋았던 시기 가장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만족스러웠던 시기가 언제냐면요. 수능 보고 나서 입학하기 전까지. 최고였어요. 그 시기를 다 써버렸어. 다시 오지 않는. 그때 막 알바하고 그랬거든요. 돈 벌고. 처음으로 이제 돈을 버는데, 그 기분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돈은 아닐 거 아니에요. 큰 돈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과 몇만 원, 뭐 십 몇만 원, 뭐 20 몇만 원 이렇게 벌었어도, 좋더라고요. 용돈 받은 월급 받은 걸로 부모님한테 선물도 해드리고 나도 옷 하나 사고 하니까 용돈이 월급이 다 떨어지긴 했는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곧 오시겠네요. 그런 시간이. 부럽습니다. 수능 보는 건 안 부럽고요. 자, 이렇게 볼게요. 지울게요 이거. 이항 계수 똑같습니다. 이항 정리까지는 그냥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설명을 들으면 이해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2x-1의 7제곱에서 계수가 뭐야? 가장 작은 오호 항의 차수 오호라 잠깐만요. 이거 준비를 안 했는데. 네. 이거 예전에 막 21제곱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왔었던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얘는 뭐 몇 개 항이 안 보니까 진짜로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이 친구의 의미는 뭡니까? 2x-1을 몇 번 곱하라는 뜻이에요? 7번 주구장창 곱하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그러면은 항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x의 7제곱을 구하려면은 x의 7제곱 어쨌든 간에 2x하고 마이너스 1 중에 7개를 골라야 된단 말이에요. x의 7제곱 나오려면 얘를 몇 번 골라야 되고 7번 골라야 되고 얘를 몇 번 골라야 돼요? 0번 골라야 돼요. 얘를 7번 고르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게 몇 가지예요? 0가지? 그래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7시 0개
곱하기 이제 그러면은 2x는 몇 번 곱하게 되고 7번 곱하게 되고 마이너스 1은 빵번 곱하게 되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얘를 6번 한번 뽑게 되면 2x 마이너스를 뽑는 방법이 마이너스 1을 7개 주머니에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7개 주머니에서 어디에서 뽑을지를 결정하는 방법만큼 나올 거고 이거 이해됐니? 2x의 몇 제곱? 이건 6번에 마이너스 1은 1번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그쵸? 그 개수들은 결국에 여기 숫자들 곱이 될 텐데 짝수 번째에 있는 숫자들은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이니까 양수가 되어서 가장 작은 개수에서 배제를 시키면 될 것 같고 얘를 홀수번 찍힌 것들끼리만 비교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얘하고 누구 비교하면 되겠니? 4, 3 비교하고 그 다음에 2, 5 비교하면 되겠다. 0하고 7도 있겠네? 그치? 한번 써볼까? 그러면 여기는 7시 얼마? 7개 중에 3개를 고릅니다. 누구? 마이너스 1을 3개. 그럼 2x는 몇 개? 4개. 7개 중에 5개를 고릅니다. 마이너스 1을 5개. 2x는 그러면 2개가 될 거고요. 7개 중에 7개를 고릅니다. 누구입니까? 2x를 몇 개? 0개. 마이너스 1을 몇 개? 7개가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은 이게 다 마이너스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다 빼고요. 여기는 마이너스를 싹 빼버리고 절대값이 가장 큰 것만 찾으면 되는데 일단은 얘들은 안 되겠죠? 얘들은 뭐 특도 얘는 좀 봐야겠네요. 그쵸? 바로 위에 있는 것도 뺄까요? 왜냐면 75보다 75보다 73이 더 크죠? 얘 72니까. 근데 얘도 더 작으니까 얘도 안 되겠네요. 그럼 너희 둘만 비교하면 되겠구만. 그치? 맨 위에 있는 친구는 7 곱하기 얼마이고 이게 6제곱이고 아래에 있는 친구는 73이니까 7, 6, 5를 6으로 나누니까 35가 될 것이고 2의 4제곱이고 누가 더 큰지만 판단하면 되니까 2의 4제곱 지우고 나서 보면 4 곱하기 1이 될 것이고 28하고 35니까 얘가 더 큰 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차수가 몇 차입니까? 4차. x의 4제곱의 개수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진도 조금만 나가도 돼요? 요거 자주 나오진 않아요. 이 문제가 자주 나오진 않고 나와도 차수가 작게 안 나와. 30제곱 이렇게 나와.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오면은 무조건 변별력을 좌우하는 문제이고 아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거의 포기를 하던가 풀어도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은 시간이 우리가 조금 있으니까 천천히 하는 걸로 할게요. 경우의 수가 중요하니까. 이 문제는 무조건 심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무조건 심화 문제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기가 음수로 나오는 케이스는 많지 않고요. 플러스인 경우가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개수가 가장 큰 항은 몇 제곱항입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했을 때 난리 났죠? 이건 난리 났습니다. 어떻게 풉니까 이거를? 말도 안 되죠. 어떻게 풀기 되게 힘드네요. 그쵸? 얘를 한번 규칙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일반화까지 한번 시켜보는 과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단순해요. 내 기억으로는 2대1, 30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에서 최대 또는 최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x의 20제곱일 거예요. 거기가 최대일 거야. 한번 봐볼게. 10제곱인가? 20제곱일 거야. 네, x의 20제곱이 아마 최대일 겁니다. 21제곱 아니 20제곱 그 근처예요. 어떻게 찾는지 보여드릴게요. 봐봐. x의 1제곱, 0제곱부터, 1제곱부터 가보자. x의 1제곱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2x 30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는 거야? 한 개를 고르는 거야. 누구를? 2x를. 됐니? 그 다음에는 두 개를 고르면은 이렇게 되겠지. 맞니?
세 개를 고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이 C가 커가면서 숫자가 커져요. 얘도 커져요, 숫자가. 근데 C가 한도 끝 없이 커지는 게 아니라 뒤로 가면은 C는 이제 15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작아지기 시작해요. 뭐 17, 뭐 2x의 몇 제곱? 17제곱. 18, 2x의 몇 제곱? 18제곱. 이 숫자는 커져 나가는데 이 숫자는 작아져요. 그럼 중간에 분명히 어딘가에서 최대를 찍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구간이 생길 거야. 그걸 이해됐지 이상? 일단은 거기가 어디인지 생각해 볼게요. 어디냐면요. 얘를 뜯어서 볼까? 규칙을 찾아볼게. 30C1은 뭐 하는 겁니까? 30 나누기 1이에요. 거기에 뭐가 곱해졌습니까? 2가 곱해졌어요. 자, 30C2는 뭡니까? 30C는 여기에 29가 붙고 2가 붙는 거예요. 됐니? 여기에 또 뭐가 붙습니까? 2가 하나 더 붙어요. 숫자가 커져가지고 이것도 1보다 크고 이것도 1보다 크니까 커져가죠. 이해됐어요? 계속 커져가요. 잘 생각하면 이거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여기가 28이고 여기가 3이야. 여기 또 뭐가 붙어? 2가 붙어. 계속 커져 나갑니다. 그쵸? 이렇게 커져 나가다가 봐봐. 이거 생각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숫자가 충분히 커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어디까지 커질 수 있냐면 이 숫자가 1보다 여기는 무조건 하나 증가할 때마다 2씩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나중에 2분의 1이 될 때가 경계선이 된다고. 그러니까 더해서 이렇게 되는데 31제곱을 할 거 그랬네. 어쨌든 간에 저기 뒤에 분자가 분모보다 그러니까 여기가 15, 16이 되면은 아직까지는 커지는데 16, 15가 되면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이해되니? 뒤에 하나씩 2가 추가가 되는데. 잘 봐봐. 그러면 여기가 충분히 작아져 가지고요. 저 반대 쪽에면 10하고 21 그러니까 더해서 31이 되면 되거든요. 10하고 21이 나올까 이렇게. 뒤집어. 쭉 가다 보면은 여기는 10이 나오고 여기 21이. 자, 잠깐만요. 여기를 11로 쓰고 20부터 써볼게요. 됐니? 근데 뒤에 이것이 추가가 되면서 뒤에 또 뭐가 붙었어? 2가 붙었지. 자, 그럼 봐. 얘는 2분의 1보다 크지? 근데 2를 곱했지? 그럼 얘하고 얘를 곱하면 1보다 커, 작아? 크니까 아직까지 커지고 있는 거지. 내 말 알겠어? 그런데 여기에 그 다음 항 22라고 10이 붙고 곱하기 2가 붙으면 얘는 이제 곱이 1보다 작아요. 숫자가 줄어든다는 뜻이야. 내 말 알겠니? 2가 추가가 여기 앞에 2 때문에 2배씩 커지게 되는데 여기 있는 친구가 2분의 1보다 작아지는 그 순간부터 얘는 뭐 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라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최대가 될 때는 언제까지예요? 여기까지가 되겠지. 여기가 20이란 말은 30C 20이라는 뜻이겠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 때가 최대가 될 것이고 최대일 때에는 30C 20이라는 뜻이고 그러면 2x를 몇 개 골랐고 내가 10개 골랐고 맞아요? 20개인가요? 그러네요. 네. 20개를 골랐고 누구를? 2를 10개를 고른 거니까 이때가 최대예요. 그때의 개수는 x의 20제곱일 때. 그 다음에 30C 20에 2의 20제곱이 최대의 개수가 되는 거야. 내 말 이거 이해되니? 그래서 이 문제를 일반화를 시키면은요. 여기 앞에 개수가 2면요. 2배씩 가는 거 맞죠? 이것의 b가 2대1이 돼야 돼요. 2대1이란 말은 1에서부터 2대1이 되는 지점에서 최대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야. 이 거리가 2대1. 저기가 3이면은 3대1이에요.
4이면 4대 1이고 그 점 근처에서만 관찰하시면 되는데 이 원리만 이해하시면은 원리를 이해를 해야겠죠. 이거는 이해를 해야 숫자가 바뀌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어요 이거?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만 종종 나오게 되면 이건 변별력 무조건 되게 커집니다. 아이들 못 풀어요 이거. 근데 못 풉니다. 근데 우리는 풀어야죠. 우리는 풀어야 돼요. 예제 문제 하나 드리고 갈게요. 한번 풀어보시고 풀이를 참고하세요. 이렇게 써야겠다. 이쪽은 다 썼나요?
자, 풀었나요, 혹시 이거? 자, 한 번만 더 설명을, 좀 더 정리된 걸로 설명을 드리면, 3x 플러스 1의 60제곱의 최대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x의 n제곱의 개수는 60개 중에 n개를 고르면 됩니다. 3의 n제곱이 될 겁니다. 이렇게. x n제곱의 개수가.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숫자가 쭉 60cn은 정리가 될 텐데, 이 숫자하고 새롭게, 그러니까 n이 커질 때마다 이 숫자와 3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 숫자랑 3을 곱한 것이 1보다 크면 숫자가 커져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보다 1보다 큰 최대의 n의 값을 찾으면 됩니다. 1보다 커지면은 얘가 1보다 크다라는 말은 이렇게 n이 추가될 때마다 3이 하나 추가가 되고 얘가 추가가 되니까. 됐니? 얘가 1보다 크면 숫자가 커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얘가 1보다 크다를 찾아주시면은 보시다시피 그냥 45점 얼마니까 45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45라는 숫자는 바로 60의 몇 분의 몇이냐면 4분의 3이에요. 60의 4분의 3이라는 게 뭔 뜻이냐면 여기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라는 거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45라는 뜻이야. 왜 3대 1이냐면 여기 앞에 개수가 3이기 때문에 그래요. 됐니? 그래서 만약에 그 1초 컷으로 문제를 풀고 싶다. 보자마자 그냥 오케이 다 딱 걸렸어요. 바로 풀고 싶다. 라고 하면은 a 플러스 1이 n의 배수라면은요. 배수가 아니면 그 근처에 있는 두 개 항만 보면 되는 거고 배수라면은요. 최대 개수의 항은요. 그 n을 몇 개로 쪼갠 것 중에 a 플러스 1개로 a 플러스 1분의 a 아닌가? 그치? 잘못 썼다. a 플러스 1로 쪼갠 것 중에 a 칸 가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 앞에 개수가 3이었으니까 3 플러스 1개로 쪼갠 것 중에 몇 칸을 가면 돼? 3칸을 가면 되니까 a 플러스 1개로 쪼갠 것 중에 a개를 가면 되니까 바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면 나오면 틀립니다. 저 문제는 굉장히 변별력이 높은 문제예요. 굉장히 변별력이 높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오면 네, 축복받기를. 자, 되셨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나머지 문제들도 보자.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어도. 자, 그리고 5번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제도 매우 중요하고요.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되고요. 이 문제를 온전하게 이해하시는 것에 대해서 초점 맞추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만. 자, 보죠. ax의 제곱에 마이너스 x분의 2의 6제곱에 상수항이 60이다. a는 얼마냐? 라고 했는데, 자,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뭘 판단해야 되냐면, 얘를 다 해서, 얘랑 다 해서 6개를 뽑아야 하는데, 몇 개를 뽑아야 상수항이 나오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몇 개 뽑아야 상수항이 나오는지 보입니까? 얘 2개, 얘 4개 뽑으면 돼요. 맞아요? 근데 그걸 보기 전에 관찰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이 항을 싹 전개하면 어떤 개수들이 나오는지 볼게. 걔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6개 싸그리 다 뽑아버렸어. 그럼 x에 몇 제곱 나오죠? 12제곱 나옵니다. 5개 하나 뽑으면 몇 제곱 나온가요? 9제곱 나와요. 9제곱 나와요. 왜? 5개 하면 10제곱. x분의 1이니까 9제곱 나오지. 4개, 2개 뽑으면 몇 제곱 나오나? 6제곱 나와요. 3개씩 떨어져요. 왜 3개씩 떨어지게? 생각해봐. 진짜 당연한 거야. 얘가 하나를 가져가면 나는 2씩 커져. 얘가 하나를 가져가면 나는 마이너스 1씩 커져. 맞지? 2하고 마이너스는 차이가 몇 개 차이나? 3개 차이나. 그러니까 내 것을 뺏어서 얘한테 주는 거잖아, 지금. 합쳐서 6개니까. 내 걸 뺏어서 얘한테 주는 거니까 내가 하나를 잃어버리면 3개씩 떨어지는 거야. 둘의 차이가 3차니까. 내 말 이해돼 안 돼? 이해되니? 그럼 여기가 만약에 세제곱이고 여기가 x분의 1이면 최대치에서 몇 개씩 떨어지면 돼요? 4개씩 떨어지는 거라고.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0차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0차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상수항이 만들어진다고. 상수항도 쉽게 생각하면 된다고. 3개, 3개. 여기는 몇 개? 2개, 4개. 그 다음에 x의 몇 제곱 나와? 세제곱분의 1이 나와. 1개, 5개. 그 다음에 x의 몇 제곱 나와? 계산하지 않아도 이 패턴들을 익혀야 돼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됐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문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이거? 6개 중에 몇 개를 뽑고요? 2개를 뽑고요. 그 2개가 누굽니까? ax의 제곱이 2개가 되는 것이고, 누가? x분의 2가 몇 개가 되는 거니까? 4개가 되는 거니까, 이것의 개수는 6c2에다가 a의 제곱에다가 x는 떨쳐버리고, 마이너스 2의 몇 제곱? 4제곱을 한 게 얼마인 거예요? 60이 되는 거죠. 됐죠? 6c가 얼마냐면 3, 5, 15. a는 그럼 2분의 1 되겠네요. 됐어요, 이거? 이해? 오케이. 자, 그 다음. 이 문제가 그럼 어떻게 변형이 되어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이 친구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어. 봐봐. x의 제곱에 플러스 x분의 4가 있어. 이 친구의 n제곱을 했어요. 오케이? 이 n이라는 값은 누구부터 누구까지냐면 1부터 얼마까지야? 60까지의 숫자야. 오케이. 그때 상수항이 나오게 하는 n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봐요. 자,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돼. 상수항이 나오게 하는 n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해하겠니? 그럼 생각해봐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최고치부터 끌어가 보자고. 얘가 n개 빵개 가져가면 어떻게 되냐면 최대 x의 몇 제곱이 나오냐면 2n 제곱이 나와. 맞지?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나씩 줄 때마다 둘의 차이가 몇 차 차이 나니까? 3차 차이 나니까 몇 개씩 떨어지게 됩니까? 3개씩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결국에 뭐가 되는 게 있어야 돼요? 0이 되는 게 있어야 상수항이 나올 거 아니에요. 3개씩 덜어냈는데 0이 된다는 말은 이 2n이 뭐의 배수라는 뜻이냐면, 그렇지, 3의 배수라는 뜻이라고. 2n이 3의 배수인 개수를 찾으라 이 말이야. 이거는. 이거 이해됩니까? 2n은 어떻게 됩니까? 2n은 120과 얼마 사이? 2 사이니까 이 사이에는 3의 배수는 40개겠죠. 123으로 나누면 되니까. 내 말 알겠니? 저렇게 이해해서 푸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쏘리. 40개 아니겠네요. 왜냐면 n이 자연수니까. n이 자연수니까 40개가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값이 3이면 2n이 3이죠? n은 2분의 3이니까 안 되겠죠? 얘가 40개라고 하는 것은 120까지 해서 3의 배수가 40개 있어서 40개를 한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럼 거기 2n이 뭐인 것도 있고 3인 것도 있고 6인 것도 있고 9인 것도 있고 10인 것도 있잖아요. 그중 홀수인 것은 안 되겠지. 20개가 되겠네 그러면. 내 말 알겠니 이거? 이런 식으로 문제들을 이해해서 이 문제가 뭐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해를 하셔서 응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런 심화 개념일수록, 심화 문제일수록 진짜 개념을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개념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고 있니? 아니면 공식만 외우고 있니? 를 물어보는 게 심화 문제야. 공식만 외우고 있다라면은 그냥 풀이가 무지하게 길어집니다. 그거는 그 수학을, 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온전하게 이해하셔서 문제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됐나요? 근데 갑자기 지훈이 이제 수트 책 뭘로 했었지? 네? 저요? 수투? 바이블이었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 방학 때. 아, 방학 때 수트 안 했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한 문제만 보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야,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천천히 가겠구만. 괜찮아, 괜찮아. 하나씩. 6번. x 플러스 1의 8제곱 하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의 4제곱을 볼 건데, 여기에서 x의 10제곱의 개수를 구하래. x의 10제곱의 개수.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요? 일일이 쪼개기엔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서 8제곱하고 제곱하고 7제곱 3제곱 6제곱 4제곱 뭐 그렇게 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10제곱이 만들어지려면 이거 최대 맥시멈 8제곱부터 나오잖아요. 얘하고 누구하고 제곱하고 그 다음에 얘는 7제곱하고 3제곱하고 3개밖에 안 나오니까 여기 최대 4제곱밖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얘는 8제곱이 되려면 얘를 몇 개 골라야 돼요? 8개 중에 8개를 고릅니다. x의 8제곱을요. 곱하기 얘는 4개 중에 2개 골라야 되죠? 4C2 곱하기 x 2개 마이너스 1도 2개. 여기는 이제 8개 중에 몇 개? 7개를 골라야 되고 x 7개. 여기는 이제 4개 중에 몇 개? 3개를 골라야 됩니다. x 3개 고르고 마이너스를 하나 고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이거 아시겠어요?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로 곱하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몇 제곱하고 4제곱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x 플러스를 4제곱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방법이 되겠네요. 됐나요? 이 둘은 또 4제곱 4제곱 됐으니까 전개해버리면 되죠. 전개하면 x의 세제곱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의 몇 제곱 4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푸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제곱이 만들어지려면 얘를 최대 몇 개? 3개 가져가고 얘 1개 가져가면 되고 10제곱 만들어지려면 됐니? 얘를 2개 가져가면은 6제곱 만들어졌으니까 얘 2개 가져가도 되고 얘 2개 가져가고 여기 방법이 없네요. 네? 네? 네, 빠졌어요. 네. 뭐 빠졌는데 이 책에서 나오니까요. 일단 소개는 시켜드려야죠. 이렇게 표현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4팩 나누기 얼마? 3팩. 이거 한 개, 빵 개, 한 개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데 아이 좋아요. 아이씨 됐어. 됐나요? 이렇게 보고 잠깐만 쉬었다가 네, 그 뒤에 이어서 이항계수 성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